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플라워럼프 대표 박종배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의 관리법과 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육식물은요, 잎이나 줄기가 두터운 조직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얇은 식물이 있죠. 그런 식물들은 다육식물이 아니에요. 다육식물은 이렇게 잎이 도톰하고 그 안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육식물은 선인장도 있고요, 호접란, 여러 가지 다육식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식물을 캠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증산작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방식들이 반대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캠식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집에 여러 가지 공기정화 식물들을 이렇게 두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침실에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이렇게 세 가지가 침실에 두면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식물들은 야간의 산소를 굉장히 많이 방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식물들은요, 이렇게 낮에 해가 떴을 때 탄소를 방출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야간이 되면은 호흡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낮에 반대의 기작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지도 않고요, 거의 숨을 안 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낮에는 코 막고 눈 막고 귀 막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가 되면은, 해가 진력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요, 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왜 이런 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이 식물의 원산지를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은 사막 혹은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 물이 부족한 지대, 아프리카 이런 쪽이 원산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의 온도를 보시면은 한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쵸? 막 최고 39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만약에 이럴 때 식물이 호흡작용을 하거나 증산작용을 한다면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물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은 야간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이렇게 온도가 선선해지고 굉장히 호흡을 하기 좋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많이 얻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도 그렇고 우리 동물도 그렇지만 진화랑 관련이 있어요. 모든 식물도 어떤 진화를 통해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열대 식물들이 많이 있죠. 아주 빼곡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습도도 굉장히 높고 비도 자주 오고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막화된 거죠, 기후가. 그러면서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도태되고 안 좋아진 식물들은 다 소멸을 해버리고요, 어떻게든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은 식물들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물에 대해서 선인장으로 이제 진화의 증거를 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잎이, 기공이 있는 잎이 있잖아요. 넓은 잎이 있는데 요 잎이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시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퇴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산작용을 하지 않기 위해, 한낮에 너무 덥고 비도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된 이유가 있고요. 하나는 외부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잎이 퇴화를 한 게 가시의 형태입니다.
그 대신에 선인장은 이 줄기 부분이 더 비대해졌어요. 더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줄기 쪽에 더 수분을 많이 저장을 해서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날씨도 덥고 그래도 안에 수분으로 살아가는 그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선인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막 기후인데, 사막에 있는 곳인데, 요 선인장 있는 환경을 한번 볼게요. 요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은 날이죠. 대부분 이런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시면은 선인장은 햇볕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내에서 선인장을 키울 때는 햇볕이 없어도 잘 살긴 해요. 살긴 하는데 줄기만 계속 길어지는 효과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땅을 보시면은 다 돌이 굉장히 많죠. 이 얘기는 만약에 여기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땅에 머금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밑으로 금방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시면은 선인장을 심을 때는 이런 마사토나 아니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육식물은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있는데 원산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월동이 가능하고 추위에 굉장히 강한 다육식물도 있는 반면에 추위에 굉장히 취약한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멕시코 고산지대죠. 고산지대는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 서늘한 기후인데 그곳이 원산지인 식물들은 아무래도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월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쪽이 원산지인 다육식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는 강한 그런 식물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원산지의 기후를 보시면은 다 사진과 보는 것 같이 비가 자주 내리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메마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아프리카 쪽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요. 말 그대로 우기에는 6개월 정도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기에서도 다육식물이 잘 살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토양이 아니고요. 금방 다 빠져버리는 토양이기 때문에 물을 금방 흡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분에다 다육식물을 심어줄 때도 그래서 마사토를 많이 섞어주는 이유가 바로 배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섞어주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화분 안을 볼 수 없지만 화분 안을 이렇게 보면은 고상, 액상, 기상이라고 해서 토양의 3상이라고 있습니다. 고상은 말 그대로 이제 마사토나 흙의 입자고요. 액상은 수분이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느냐. 기상은 이 안에 공기층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게 다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다육식물을 키우실 때 햇볕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에 두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데 햇볕을 많이 보지 않는 곳에 둬도 다육식물은 잘 삽니다. 생존력이 월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햇볕을 못 보면은 줄기만 계속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진은 에케베리아라는 식물을 이렇게 그 햇볕을 많이 보여준 식물과 적게 보여준 식물을 비교를 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식물은 2주 동안 실외에 있었죠. 그래서 아주 햇볕을 많이 본 에케베리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오른편에 있는 식물은 2주 동안 햇볕을 보여주지 않고 실내에 있던 식물이에요. 차이점을 좀 비교가 가능하실까요? 예. 2주 동안 실내에 있는 식물은 녹색 잎으로 점점 변하죠.
그런데 2주 동안 실외에 있는 식물은 계속 이렇게 붉은색이나 아니면은 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모든 식물은 녹색일 때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외에 있는 에케베리아는 충분히 빛을 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광합성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실내에 있는 에케베리아는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잎 면적도 넓히고 녹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육식물을 관리를 하실 때는 보통 너무 더운 온도에 두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봄이나 가을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사이가 가장 생육이 왕성해지고요. 그리고 적정 온도는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점토질, 토양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그런 토양은 써주지 않는 게 좋고요. 사토질이라고 하는 마사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사용해 주셔야 식물의 자람이 좋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육식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받은 키트를 통해서 한번 다육식물을 예쁘게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